계획이 있고 네.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쵸. 그런 가정에 네. 일심양론으로 좀 이렇게 맞아요.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네. 게 눈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하네? 그쵸. 그런 대책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애 더 낳지 않을까요? 학교를 보내드려볼까요? 가고는 싶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네. 영상에서 제가 많이 뵀는데. 네, 저도 어서 뵌 것 같아요. 처음 뵀어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저희가 인구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저출산이나 뭐 노령이나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87년도? 그래요? 그때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네, 딱 제대로 너무 만들었어요. 잘하시네요. 네. 저는 그것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새 아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또 좀 어린 아기 5살 아기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첫째, 둘째 때는 정말 유치원을 막 추첨하고 정말 경쟁해서 들어갔거든요. 네. 다 프리패스로 정말 요새는 전 이거 보고 인구가 정말 저출산이나 인구가 정말 많이 감소했구나. 그거를 저는 이번에 되게 확실히 한 번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국가가 있고 이제 이제 인도가 지금 14억 한 3천만 명. 그 다음 2위가 이제 중국 저 14억. 여태까지 중국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 중국이겠거니 하고 이제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한 반도 안 되더라고요. 5천만 명에서 좀 넘는. 인구는 밑에 애기들이 줄어드는 거지 위에는 계속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이제 고령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고령화가 그런 되고.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세워서 뭐 영아 수당을 막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돌 전까지는 100만 원, 뭐 24개월 전까지는 뭐 75만 원. 근데 지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조건이 되게 좋은 조건인 건 알겠어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큰애 작은애 때 이런 거 못했잖아. 이런 혜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태어났을 때보다는 점점 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한 번에 주지 말고 그렇지. 이게 좀 나눠서 이렇게 주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줄 거면 뭐 18세까지 나눠서 주면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대책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애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요.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 문제가 네, 그쵸. 아이를 낳았을 때 양육하는 그다음 고통. 양육 네, 그 기간 동안 그쵸. 모든 게 다 지금 이제 걸림돌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한정적인 게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치. 제가 첫째, 둘째 때는 못 받았는데 산후조리원비도 지원을 해줘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또 성이 안 차고 또 이게 바짝 주니까 키우는 데 쓰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양육에 대해서 육아에 네. 대해서 이제 기한을 좀 길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쵸. 딱 다달이 10만 원씩만 나와도 그때 되면 또 네. 10만 원이라는 또 이제 그쵸. 금액이 또 적어지죠. 가치가 커지긴 하지만 그렇지. 또 저 첫째, 둘째째 또 못 받았는데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한 8세인가 9세까지 또 이것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셋째는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계획이 있고 네.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쵸. 그런 가정에 네. 일심양론으로 좀 이렇게 맞아요.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네. 게 눈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하네? 그쵸. 너도 받았어? 네네. 그리고 나도 낳을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그냥 한 번 주고 말고 네. 좀 이렇게 어느 시마다 뭐 도마다 다 또 틀려요. 다르고 막 이러니까 거기를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 또 그쪽 지역만 또 막 밀집도가 또 높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혼부부 뭐 그런 걸로 5년까지는 이게 좀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임대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여전히 모자란 추세고 지방은 솔직히 자리가 그래도 있대요. 근데 이게 도시 쪽으로 이렇게. 도시로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시와 도 네. 이렇게 지방 맞아요. 쪽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좀 막, 이렇게 네. 평균을 좀 갖춰주고 그쵸.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또 네. 교육에 또 연관이 그쵸. 되잖아요.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이거를 좀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이렇게 해놓으면 지방에도 가서 그런 사교육이나 이런 그래. 것들이 다 그게 받을 되면 수 갈 수 있게끔. 있잖아요. 그렇지. 저희가. 그리고 또 막내 때도 조부모 수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또 서울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이제 경기도로 넘어갔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맞아요. 키워주시면 또 30만 원씩. 맞아요. 저는 그거 보고 좀만 더 늦게
어쨌든 점점 혜택은 좋아지고 있지만 이게 또 반짝이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또 36개월 미만까지만 주고 또 경기도는 48개월 미만까지만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지? 근데 그리고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아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48개월까지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미취학 애들은 많이 7세까지는 솔직히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돌봄도 네. 엄마가 이제 정말 아이를 양육할 그렇죠. 때 어쨌든 경제적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맞벌이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맡겨서 내 부모처럼 이렇게 그쵸. 맡길 만한 그런 양육 시설이 별로 없어요. 불안해서 내가 끼고 키우지? 뭐 이러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경력 단절 같은 게 생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끼고 키우고 뭐 이런 것보다 나도 어디 가서 나가서 일을 하고 싶고, 그쵸. 예,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자녀가 내 삶에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젊은이들의 좀 사고방식이 좀 갇혀 있단 말이에요. 딩크족이 많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돌봄도 저소득층 위주로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맞벌이를 하면 저소득층은 아니잖아요. 또 이게 아이를 봐주는 시간이 뭐 7시까지가 거의 최대고 뭐 그 이후에는 맡길 것도 없고 또 우리 또 시간제 보육도 생겼거든요. 근데 그건 또 36개월 미만까지. 돌봄 정책은 정말 많아졌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그렇지. 저는 이제 혜택은 네.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계속. 네. 또 나이대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40, 50대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항상 없어요. 아니면 나이가 더 많거나 아니면 더 어리거나. 40, 50대는 항상 사각지대고 또 자녀 혜택도 못 받고. 우리 40, 50대? 네. 이제 초고령화 네. 시대가 아니라 지금 초고령 시대래요. 사회래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만 65세 아.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면 이게 초고령 사회래요. 지금 저희는 초고령 사회인 거예요. 17개 시도 중에 네. 딱 한 군데가 아직은 19점 몇 프로에 있는 한 도시가 군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어디게요? 서울이에요? 맞아요.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제 노인 복지 시설 같은 실버타운이나 뭐 네. 이런 혜택 같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실버타운이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 그렇죠. 이게 자산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버타운은 못 들어가면 요양원을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요양원은 저소득부터 또 받기 때문에 이게 맞아. 극과 극이더라고요. 근데 또 중간이 없어요. 중간에 실버 스테이션인가 뭔가 이렇게 뭐 중간 또 있나 있대요. 봐요. 타운 전에.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노령 복지를 물론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 노인분, 어르신분도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해주면 이게 고령화 사회 문제점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찌됐건 집에 계시는 것보다 나와서 활동하시고 이러면 시니어라고 해. 맞아요. 예. 시니어라고. 근데 이게 어떤 데는 40대부터 예, 시니어라고 시니어로. 우울하더라고요. 엄마가 시니어야. 시니어야 우리. 이거 맞아요. 점점 네, 더 이렇게 맞아요. 우리 세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가 마처 세대라고 아세요? 아 맞춤인가?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맞춰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지막 세대고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처음 세대다. 이래가지고 이게 마처 세대라고. 저 오늘 좋은 거 배워가는 모르고 있었어요. 네. 아, 저도 이제 어디서 기도능을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세대여서 그러니까는 이 시니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일이 이제 노인분들, 그쵸. 어르신분들 뭐 치매 치료사 뭐 이런 지도사 뭐 네. 이런 거 병원을 혼자 못 가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병원 동행 매니저, 아니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그런 맞아요, 의미로. 맞아요. 그쵸. 네. 뭐 생활 지도사라고 또 있대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이 솔직히 지금 뭐 4, 50, 그쵸, 그쵸. 60대까지 지금 일을 하시고 네, 그런 일을 좀 많이 이렇게 마련해 놓고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도 네. 아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가장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게 네. 같이 또 노후 준비를 하면서 건강을 잘 챙겨서 저희가 잘 챙기는 게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들한테 의지하지 말자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저희 세대는 다 이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맞아요. 그냥 그래서 제 딸이 이제 네. 민서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엄마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힘들어? 아 물론 그렇구나. 힘들지. 힘들지만
내가 엄마가 민서를 바라보고 민서를 키우는데 그 행복한 일이 90이면 물론 힘든 점도 그쵸. 10%가 있어. 근데 내 아이를 닮고 민서 닮은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했더니 그래? 그리고 너 아이를 낳아서 예쁜 애 많이 낳아서 우리나라 강국으로 만들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뭐 알았어 결혼해보지 뭐 이러더라고. 그리고 제 주위에 이제 조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성인 된 조카 29, 30 이 친구들이 결혼 안 하겠답니다. 그쵸. 지금 그런 세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희는 아이가 셋이어서 그런지 저 둘째 여원이가 저는 아이를 안 낳는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엄마처럼 3명은 안 낳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기는 그러니까 뭐꼭 낳아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한 명은 낳고 싶다. 한 명은 낳고 싶고. 낳게 된다면 한 명만. 저희 아직 막내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그렇지. 첫째는 뭐 결혼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아직 네. 어리잖아요. 네, 그렇죠. 쉽지는. 그 지금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들이 그쵸. 이런 사회 제도가 있으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같이 우리 가족이 그쵸.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네라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하고 막 이러야만 좀 네. 이런 의식이 바뀌지 그냥 이렇게 좀 뭐 준대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내 이모, 내 엄마, 뭐 내 누나 뭐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은 야 안 되겠다. 그렇죠.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저는 솔직히 제가 20대 때 결혼을 해서 좀 생각이 없이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연예인분들이 한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부모가 될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혼하고 난 이후라 이미 늦었지만 그 말 듣고 부모는 결혼할 준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 물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가 필요하구나. 저는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또 보면 주거도 비싸고 또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당연히 청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결혼도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나면 또 생각도 바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청년 대책도 또 많이 내놓긴 하는데 이게 좀 아직까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게 다 나이대별로 문제가 좀 인구를 늘리려면 이제 다 해결할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인구 정책이라고 해서 통틀어서 그냥 뭐 저출산 노령화 이러지 마 인구 정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맞춤 정책이라고 해서 인구 맞춤 정책. 근데 물론 그러면 세금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뭐 이 가족마다 다 그게 있잖아요. 고충이나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세금을 많이 받겠죠. 그때 어떻게 한번 국회를 권해드려 볼까요? 가고는 싶지만.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혼외 그런 출산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미혼모, 미혼부? 그쵸. 이 분들이 거기에 이제 출산 장려를 몇 프로까진 모르겠지만 네, 저도 얘기는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극복을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출산에 대해서. 그쵸. 그만큼 독일과 프랑스가 어떻게 해주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미혼모와 미혼부한테 이렇게 진짜 저는 양육비 같은 거 그런 거 줬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들었을 때 든 네. 생각이 물론 이렇게 대책이나 미혼모를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줄 거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혼외 출산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보면 한부모 가정 지원도 많긴 많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숨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식부터 바뀌고 나서 대책이 생기면 저는 더 좋지 않나. 맞아. 이게 정말 그쵸.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그쵸. 정말 이게 사회 문제인 그쵸. 거예요. 이게 인식, 그 문화 문화. 그리고 또 아이한테 영향을 갈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것 맞아요. 때문에 쉬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문화가 변하고 네. 인식이 변하고 그쵸. 뭐 다문화다, 네. 뭐 한부모다, 뭐 이런 게 다 있긴 하지만 그 인식부터 우선 개선을 시키고 맞아요. 솔직히 혼자서도 되게 잘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 주위도 오히려 있어요. 애가 너무 밝아서 너무 맑고 투명하고 그러니까 성인 되기 전까지 경제적인 지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이가 교육할 수 있도록 아니 뭐 성인이 돼서도 뭐 대학교까지 뭐 등록금까지
정도까지 해준다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쵸. 처음에 얘기했었던 네. 그거예요. 네. 그 정책에 응. 그 정책까지 해서 미혼분 더 플러스 해주면 그렇지, 완전 그렇지. 대박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진짜 저출산 문제 없지 않아요? 한부모 가정은 제가 봤을 땐 대학교에서도 뭐 특혜나 막 이런 전형 같은 것도 좀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기회도 더 많이 늘리고 인구 정책에 좀 비율을 예산 편성하실 때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쵸. 우리나라 그런 인식이 빨리 좀 그쵸.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